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왜 섀도우랑 이고라는 어떤 두 개념을 통합시켜서 내는지, 한 앨범으로 내는지에 대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8, 9월에 장기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모종의 이유들로, 그리고 제가 회사와의 합의, 저희끼리의 얘기를 거쳐서 장기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조금 컴백이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다음에 10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양질의, 그리고 또 많은 얘기가 있는 것들을 하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섀도우랑 이고를 합쳐서 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저희의 상처나 시련이 있는 섀도우와 그것들을 저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저의 운명으로서 나아가겠다는 이고가 합쳐진 그런 앨범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7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적절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개월 만에 컴백이고 섀도우와 이고가 합쳐져 있고, 또 세븐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창할 수 있는 좀 무게감이 있는 타이틀을 붙이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저희의 많은 영혼과 힘과 노력들을 털어 넣어서 완성된 앨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컴백을 하면서 어쨌든 저희도 10개월 만에 컴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프로젝트나 같이 따라오는 것들을 같이 준비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갈수록 받는 사랑의 크기나 그런 그 스케일도 커져가기 때문에 저희도 매 컴백 때마다 항상 늘 그런 고민에 되게 부딪히고는 합니다. 어떤 식으로 프로모팅을 할 것인지, 또 어떤 프로젝트들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할 건지,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넥트 BTS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게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희가 컴백을 했을 때 저희는 7명이서 다 찢어질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한 장소에만 있어야 하고, 저희가 컴백을 딱 했을 때 모든, 예를 들면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나 그 런던이나 뭐 뉴욕 이런 등지에서 저희가 동시에 콘서트를 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예술이라는 어떻게 보면 힘을 빌려서 저희가 컴백을 했을 때 저희의 힘으로 많은 분들께 이 컴백이라는 어떻게 보면 축제일 수 있는 이 축제장을 함께 피지컬하게 즐기자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저도 어쨌든 최근에 굉장히 현대미술에 대해서 열심히 또 좋아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뭐 사실 언어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현대미술과 음악은 사실은 동등한 어떻게 보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치들을 전달해주고 뭐 시대성을 전달해주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연결, 소통 이런 가치들을 같이 전달해주는 다른 조형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공공예술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로서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진행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을 사실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과분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뉴욕에 가서도 보면 매 매체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해주세요. 본인들은 본인들의 음악이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혹은 왜 이렇게까지 그 다이버시티, 그 다양성이 있는 전 세계의 팬들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었나, 이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고 우리끼리 얘기도 해보고 매번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뭐 이렇게 정말 농담처럼 뭐 다들 뭐 귀엽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고,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드리는 적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기자 간담회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요인들은 굉장히 복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초반에 2017년에 빌보드 처음 갔을 때 인터뷰 당시에 K-팝 혹은 그 BTS의 음악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 컬처 자체가 되게 복합적이고, 뭐 음악, 안무, 뭐 뮤직비디오 여러 가지 뭐 소통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 이제 선물 상자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여전히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사실 제일 강력한 건 이 마음속에 코어나 본질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미술도 그렇고, 저는
제 짧은 어떤 지식으로 제 사견으로는 시대성을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잘 나타낸 아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음악에다 했고 그것들을 열심히 해냈고 안무로서 보여드리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되게 퍼스널한 얘기들이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가장 범세계적인 세계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차례 옛날에 인터뷰에서 슈가 형이나 다른 멤버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민이 비단 한국에서만 느끼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저희 세대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퍼포먼스로도 풀어내고 음악으로도 풀어내고 여러 어떻게 보면 형태들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신선하고 매력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아미 분들이 사실은 저희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면서 한국에 대한 공부나 아니면 한국어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 한국인을 모국어로 쓰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뭐 사실 웹부터 소울 시리즈라는 어떤 개념을 짜면서 계열을 짜면서 당연히 이제 페르소나와 섀도우랑 이고라는 이제 큰 얼개는 이제 잡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뭐 사실 저번 휴가 같은 변수는 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뜻대로 가고 싶어도 저희 뜻대로 갈 수 없는 상황들도 생겨요. 그래서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선 뭐 큰 얼개는 있었지만 그 세부 디테일들은 이제 계속 몇 달 간격으로 계속 저희끼리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편인데 이제 보통 큰 앨범의 개요나 그런 디테일들을 짤 때 앨범이 나오기 몇 달 전부터 이제 방쇼 PD님을 비롯해서 저희 하우스 팀이랑 미팅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솔로곡이 있으면 솔로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싶은지 이번 앨범은 이런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뭐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각자의 뭐 헤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퍼포먼스라든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미팅을 하면서 몇 달 간격으로 계속 큰 얼개 안에서 완성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 지금 어떤 것에 꽂혀 있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어떤 부담감과 어떤 행복이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앨범의 서사를 완성시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의 본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실 이번 앨범 작업할 때 처음 한 얘기긴 한데 블랙스완을 쓰면서 블랙스완도 다시 보고 뭐 블랙프루프 이터널이나 라르덴 밤스 같은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운템포 곡들을 작업하면서 혼자 이제 작업실 나가지고 작업하면서 좀 많이 되게 울면서 썼어요. 되게 이제 그 예전 생각도 나고 여전히 싸우는 것 같아요. 예,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는 혹은 나는 이런 시련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익스프레스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고 근데 그러나 또 이제 어쨌든 그래요. 참 그 7년을 이제 돌아보면서 처음부터 돌아가서 참 모를 때도 있었고 보면 뭐 되게 실수한 적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이건 잘했다 싶은 것들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돌아가서 저 말고 이 다른 6명들의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떠올리면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사람들이랑 여기에서 이런 음악을 하고 이런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그거만한 행운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이 기자님들과 또 지금 이 기자 간담회를 봐주시는 이 수많은 아미들을 마주하는 행운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그거 덕분에 항상 두 발을 땅에다 붙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고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큰 행운이 나한테 온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노력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되게 이번 앨범을 작업을 했고요. 앞으로 7년은 그냥 우리끼리 다시 얼굴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뭐 이제 사실 너무 익숙하지만 질리기도 하고 막 가끔 얼굴 보면 아유
오늘 또 보네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렇게 같이 얼굴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건강하고 정말 오래오래 하루하루 잘 느껴가면서 행복하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외연적인 상황들이 저희가 몇 년 전에 나온 팀이었으면은 이 기자 간담회 자체를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시대를 잘 타고 이렇게 나와서 이런 정말 미디어와 이런 전파의 힘 덕분에 이렇게 기자 간담회도 너무 운이 좋게 생중계로나마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사실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저희가 갖게 된 힘도 정말 지금 시청해 주시는 기자님들의 손끝에서 피어났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와 기자님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없었을 거고요. 그 점에서 항상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저는 파트너로서 이렇게 또 정말 많이 도와주신다고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했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저희 남은 활동도 새로운 세븐의 활동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